서울 지하철 1호선. 퇴근 시간대 복잡한 전동차 아닙니다. 큰 보자기에 만두를 가득 담아 들고 계신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올해 70.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십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작은 만두집. 아직도 손수 빚으시는 만두가 하루 300개.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굽었지만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이제는 손주들 용돈 주시려 오늘도 만두를 빚으십니다. 이날도 만두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만두 가방을 들고 지하철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청년들이 할머니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비켜요. 좀 지나가게요. 할머니가 비키려다 무거운 가방 때문에 휘청거리셨습니다. 만두 냄새 진짜 좀 그렇네. 청년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에이, 노인석 쪽으로 가시지. 할머니는 노인석 쪽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노인석인데. 이어폰을 낀 젊은 여성은 모른 척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 있을게요. 할머니는 구석에 서서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지하철 승무원이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승무원이 할머니 옆을 지나가다 잠깐 멈췄습니다. 노인석은 저쪽입니다. 승무원은 이미 젊은이들이 앉아있는 노인석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노인석에 앉은 젊은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만두 하나하나 빚으며 살아오신 할머니. 자식들 키우느라, 손주들 용돈 주느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신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비켜요. 냄새 난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단지 나이가 들고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 흘리는 그 눈물을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할머니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자식들조차도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대한민국 지하철 역사 100년 만에 역 이름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300억 원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 서울 재래시장 한복판. 20살의 김순자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만두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손님, 만두 하나에 10원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만두를 빚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근처 땅을 하나 샀습니다. 당시 3평짜리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 그 땅 근처에 지하철역이 들어섰습니다. 땅값이 10배로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옆 땅을 또 샀습니다.
1990년대 또 다시 개발 호재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가진 땅 위에 상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할머니는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땅들을 더 샀습니다. 서울 9호선 역세권 근처 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할머니가 가진 땅과 건물은 총 7채, 한 채당 시가 50억 원, 모두 합치면 35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만두를 빚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구부정한 허리로 만두를 배달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이 사실을 숨기셨을까요? 할머니의 아들이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일 안 하고 놀게 된다고. 그래서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된다고. 할머니는 돈이 있어도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지만 살아생전에는 절대 알리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땀 흘려 일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 할머니가 다시 그 지하철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청년들을 마주쳤습니다. 또 만두 할머니네? 청년들은 또다시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구석에 서서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만두를 빚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 나이 들고 가난해 보인다고 무시받아야 하나? 할머니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 재산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자. 다음 날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님, 얼마를 기부하시려고요? 제 건물 7채 중에서 6채요. 변호사는 할머니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300억이 넘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이 뭔가요? 300억 원대 익명 기부자가 신원을 밝힌다는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기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분이 기부자.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서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만두집을 운영해온 김순자라고 합니다. 제가 가진 건물 6채, 약 300억 원을 서울시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용해온 지하철 1호선 역 하나의 이름을 제 만두집 이름인 만두할매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왜 역 이름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평생을 만두를 빚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만두 냄새가 난다고 비키라고 합니다. 저는 만두 빚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 이름에 만두할매라는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역 이름을 바꾸는 게 가능한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뭔가 역사상 개인 기부로 역 이름을 바꾼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론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만두할매역 개명에 찬성하십니까? 놀랍게도 85%가 찬성했습니다. 300억 기부하시면서 그 정도 요구는 당연하죠. 오히려 감동적입니다. 만두할매역 좋은데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역 이름은 공공재인데 개인 이름을 붙이는 게 맞나요? 하지만 대다수는 찬성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역을 만두할매역으로 개명합니다. 개명식은 11월 15일에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지하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던 한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할머니. 설마. 화면 속 할머니는 바로 그날 지하철에서 만두 가방을 들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비켜요 라고 말했던 그 할머니. 만두 냄새 난다고 비웃었던 그 할머니. 청년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300억? 청년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허리, 무거운 가방을 들고 휘청거리시던 모습. 비켜요 라고 말했을 때 할머니의 표정. 청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2024년 11월 15일 만두할매역 개명식 날이 밝았습니다. 지하철역 광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나셨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역이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현판 제막 시간. 붉은 천이 걷혀지고 만두할매역이라는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현판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40년, 평생을 만두를 빚으며 살아온 시간들,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기억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이 역 이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준비해온 만두 300개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직접 빚은 만두입니다. 모두 드세요.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 만두 맛 때문에 40년을 지키셨구나. 할머니는 한 분 한 분께 직접 만두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날 지하철에서 비켜요 라고 말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지하철에서 할머니한테 비키라고 한 사람이 저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만두 냄새 난다고 비웃은 것도 저였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드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저렇게 느린지, 왜 저렇게 냄새가 나는지 이해 못했죠. 할머니는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죠. 나이 든다는 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는 청년에게 만두 한 접시를 건네셨습니다. 배고프면 만두 먹어요. 청년은 만두를 받아들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만두는 청년의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만두 맛과 똑같았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할머니. 이 장면은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실시간 트렌드 1위 만두 할매여. 300억 기부하고도 청년을 용서한 할머니. 이게 진짜 어른이다. 만두 할매여 가서 만두 꼭 먹어야지.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개명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할머니 만두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만두를 빚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두 먹을래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일 좀 배우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청년을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왜 일을 배우고 싶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보고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만두집 하나 차려볼래요? 제가 창업 자금 5천만 원을 지원해 드릴게요.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저 같은 놈한테 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청년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5년 1월 만두할매역 바로 앞에 만두할매 2호점이 오픈했습니다. 사장은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 그대로, 할머니의 정성 그대로 만두를 빚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두할매 2호점입니다. 청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만두를 빚었습니다. 2호점의 첫 손님은 할머니였습니다. 만두 하나 주세요. 청년은 정성껏 만두를 담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입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어요.
이제 제대로 된 만두집 사장님이네요. 청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만두할매역 개명 이후 지하철 안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 역은 만두할매역입니다. 방송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만두할매역. 참 따뜻한 이름이다. 노인석에 젊은이들이 앉으면 주변 승객들이 말했습니다. 저기 노인석인데 비켜주실래요?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만두할매역을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께서는 만두를 지참하셔도 됩니다. 지하철 안에서 음식을 먹는 건 여전히 금지지만 만두를 들고 타는 건 허용된 것입니다. 만두 냄새도 이제는 만두할매역의 상징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만두를 빚으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할머니, 오늘은 만두 몇 개 빚으셨어요? 오늘은 200개만 빚었단다. 이제 2호점에서도 파르니까. 할머니는 손주와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만두할매역 개명 1년 후 2호점 청년 사장은 성공했습니다. 하루 매출 500만 원. 직원도 3명을 고용했습니다. 사장님, 만두 재료 떨어졌어요. 알았어. 할머니한테 연락드려 볼게. 청년은 이제 진짜 만두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할머니를 만두할매역 명예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님, 만두할매역 명예역장 임명장을 드립니다. 할머니는 명예역장 배지를 가슴에 다르셨습니다. 제가 역장이라니. 할머니는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서울시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시리민 행복 기여 공로를 인정하여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저는 그냥 만두나 빚는 할머니인데요. 그날 함께 있던 다른 청년 2명도 변했습니다. 한 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노인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요양원에서 재능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도와드릴까요? 오늘은 말벗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청년들은 이제 노인분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만두할매역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각 지역에서도 노인 존중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만두할매역 같은 이야기를 만들자. 지하철 노인석 양보율이 30% 증가했습니다. 버스에서도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청년들이 늘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인터뷰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낡은 옷을 입고 냄새가 나고 느려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평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는 겁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두할매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역 광장에는 할머니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만두 가방을 든 할머니의 모습. 그 앞에는 명판이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1954. 300억 기부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분. 만두할매역은 영원히 당신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2호점 청년 사장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만두를 빚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여전히 1호점에서 만두를 빚고 계십니다. 오전 10시 할머니가 2호점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만두 맛 좀 볼까? 청년은 갓 쪄낸 만두를 접시에 담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만두 어때요? 할머니는 한 입 드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100점이야. 이제 나보다 낫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분들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평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훗날 우리가 대접받을 모습입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함께 만두를 먹고 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요. 사람이 될 기회를 주셔서요. 할머니는 청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만두할매역 간판 아래에서 따뜻한 만두 냄새가 퍼져나가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만두할매역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